안녕하십니까.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저사의 슬림형 게이밍 노트북 블레이드 15을 접해볼 기회가 생겨서 한번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해외에서는 꽤 널리 알려져 있고 유명한 제품이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크게 마케팅이나 정발이 안 되어서 접하기 쉽지 않았던 제품인데 이번 모델부터는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되어 비교적 쉽게 접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해본 제품은 블레이드 15인치 모델인 블레이드 15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R60 모델인데요. 아무래도 고급형 게이밍 노트북을 표방하고 있는 제품이니만큼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 블레이드 15 베이스 모델도 노트북 치고는 꽤나 강력한 스펙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블레이드 15 베이스 R60 모델은 인텔 9세대 i7 9750H CPU를 장착하고 있으며 해당 CPU는 6개의 코어에 하이퍼 스레딩이 적용되어 총 12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CPU입니다. 기본 클럭이 2.6GHz, 최대 터보가 4.6GHz에 다다르는 고성능 모바일 CPU입니다. GPU는 엔비디아의 RTX 2060 Max-Q를 장착하고 있으며 기본 화면은 15.6인치 FHD 144 패널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고사양 게임을 중급 이상의 옵션으로 고주사율로 구동할 수 있는 강력한 그래픽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6기가의 DDR4 메모리를 장착하고 있으며 최대 1.7GBps를 지원하는 인텔 AC9560 무선 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에서 중요한 사양이라고 할 수 있는 무게는 2.1kg으로 게이밍 외장 그래픽이 달린 15.6인치 노트북 치고는 그리 무겁지 않은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19.9mm 두께로 꽤 슬림한 크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15.6인치 화면의 베젤이 굉장히 얇아서 화면 크기에 비해서 전체 노트북의 크기가 상당히 컴팩트한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외관은 지나치게 게이밍틱하거나 하지 않게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어두운 회색 내지는 검은색 무광 재질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뒷면의 레이저 로고를 제외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깔끔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어필할 만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모니터는 15.6인치의 무광 재질의 패널로 주변에 조명이 비치거나 하지 않으면서 사용하시기에 충분히 훌륭합니다. 모니터의 상단에는 웹캠이 장착되어 있어서 간단한 영상 통화나 간단한 게임 방송 등에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장 마이크 음질이 뛰어나다고는 못해도 간단한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는 그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키보드는 풀사이즈의 80키 키보드가 채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리뷰를 위해서 게임이랑 대본 작업을 블레이드 15을 사용해서 작업해 보았는데 우측 시프트 주변의 기능키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웠을 뿐 키보드 자체는 슬림한 노트북 치고는 꽤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장시간에 타이핑 등을 하기엔 아무래도 별도의 키보드를 사용하는 편이 낫겠지만 외부에서 간단한 작업 등을 하거나 게임을 플레이하기에는 노트북 키보드 치고는 꽤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각 키별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RGB 백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어 레이저 전용 소프트웨어인 시냅스를 통해서 음향이나 화면에 반응하게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 좌우에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노트북 내장 스피커 치고는 꽤 괜찮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겠지만 꽤 제 주관적인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음악을 감상하기에는 조금 아쉽지만 게임을 즐기거나 영화 등을 간단히 감상하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음량도 꽤 크게 나오는 편이고 최대 음량에서도 소리가 깨진다거나 하는 것은 없으며 좌우 구분도 나름 잘 되는 편이라서 간편하게 사용하시는 데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입출력 포트는 왼쪽에 전원 아답터 연결 포트, 리얼텍 기가비트 유선 램 포트, 2개의 USB 타입-A 3.0 포트, 헤드폰 마이크 통합 단자가 있으며 본체 우측에는 마이크로 DP 포트, HDMI 포트, 또 하나의 풀사이즈 USB 단자, 그리고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타입C 포트가 있어서 충분히 넉넉한 확장성을 제공을 합니다. DP, HDMI 뿐만 아니라 썬더볼트 단자에도 모니터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3개의 외부 모니터를 추가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슬림한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열이나 그 발열에 따른 스로틀링 등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블레이드 15는 하단의 두 개의 블로어 팬을 통해서 공기를 빨아들여 후면으로 배출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하단 흡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높이가 꽤 높은 고무 받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사용 목적이 될 게임이나 영상 작업 등을 통해서 발열 제어와 그에 따른 온도를 보기 위해서 실제로 게임과 작업을 진행하면서 온도를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디비전2 게임을 20분 정도 실행하고 난 뒤에 CPU 최대 온도는 99도, GPU 최대 온도는 85도였습니다. 확실히 강력한 하드웨어를 슬림한 바디에 내장하고 있어서 온도는 꽤 높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을 때의 소음은 게임 소리에 묻혀서 거슬리지는 않을 정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주변이 조용한 환경에서 영상 편집이나 렌더링 등을 하신다면 사람에 따라서는 꽤 거슬릴 수도 있는 정도의 소음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으로서는 게임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작업용으로는 조금은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소음과 더불어 장시간 게임 등을 즐겼을 때 또 하나의 문제가 상판이 좀 뜨거워진다는 점인데요. 게임을 즐기는 경우에서 보편적인 WASD의 왼손이 올라가고 오른손이 별도의 마우스를 잡는 경우에는 상판이 좀 따뜻하다는 느낌이기는 했지만 불쾌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양손을 모두 사용해서 타이핑을 하게 되면 오른손 손목이 닿는 부분은 조금 뜨겁다고 느껴질 정도로 온도가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일부러 설계를 왼손이 올라가는 부분을 덜 뜨겁게 하도록 한 것 같은데, 게이밍 시에는 확실히 효과적인 설계이지만 양손으로 타이핑을 하면서 인코딩 등을 돌린다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배기가 이루어지는 후면이나 흡기가 이루어지는 하판은 꽤 뜨거워지기는 하지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작업하거나 하시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이러한 크기의 제한으로 인한 쿨링 문제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레이저의 시냅스 소프트웨어에서 성능 프로필을 선택을 해서 제한되어 있는 쿨링 성능을 CPU에 몰아줄 것인지, 아니면 GPU에 몰아줄 것인지, 아니면 균형적으로 나누어 배분하는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각 세팅에서의 성능이나 온도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게이밍 테스트에서는 디비전2의 내장 벤치마크를 사용했고, 그래픽 옵션은 중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벤치마크 중 CPU 클럭 스피드는 크리에이터 모드에서 가장 높게, 게이밍 모드에서 중간 정도, 균형 모드에서 가장 낮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GPU 클럭을 보시면 게이밍 모드에서 확실히 GPU 클럭 유지가 더 높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종 벤치마크 점수도 게이밍 모드일 때 5% 정도 더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프로필용 작업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로 4K 영상을 렌더링 및 인코딩 해보았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영상은 4K 소스에 크로마키, 영상 전환합과, 그래프 오버레이 등이 섞여서 사용된 메인보드 리뷰 영상으로 종합적인 작업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외부에서 급하게 작업할 때 유용한 인텔 내장 퀵싱크의 성능 또한 같이 보기 위해서 각 프로필별로 퀵싱크를 사용해서 한 번, 퀵싱크를 사용하지 않고 또 한 번, 각각 2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퀵싱크를 사용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인코딩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크리에이터 모드가 34분 55초로 가장 빠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퀵싱크를 사용하게 되면 크리에이터 모드가 27분 13초로 가장 빠르긴 하지만 시간 차이는 각 모드별로 크게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실 때는 퀵싱크를 사용하시는 편이 확실히 낫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혹시 다른 소프트웨어 인코딩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크리에이터 모드로 설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얼마나 쉽게 가능한지 보기 위해서 본체를 한번 분해를 해보았는데요. 합판 분해는 T5 드라이버만 있으면 쉽게 분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판에 있는 10개의 T5 나사를 분해를 하면 알루미늄으로 된 합판이 쉽게 분리가 되는데요. 합판 자체에 서멀 패드가 있어서 칩셋과 NVMe SSD의 발열을 합판으로 직접 전달해서 분산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분해한 상태에서는 작업을 하시려면 먼저 배터리를 분해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는 커넥터를 쉽게 분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개의 SOD 메모리 슬롯에는 8기가 모듈이 2개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시중에서 16기가 모델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2기가까지 메모리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개의 M.2 슬롯은 기본적으로 라이트 온사의 512GB NVMe SS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모델에만 특징적으로 2.5인치 드라이브 슬롯이 있기 때문에 2.5인치 SATA SSD나 하드디스크를 추가해서 용량을 확장 가능합니다. 좀 더 고급 그래픽 카드가 장착된 어드밴스드 모델에는 쿨링을 위해서 쿨러를 차지하는 공간이 더 크기 때문에 다른 설계로 되어 있어서 2.5인치 드라이브가 장착 불가하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M.2 슬롯 및 2.5인치 드라이브 확장 공간에 나사의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더라도 보증에는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단지 AS 과정에서 어떤 부품을 교체를 했는지 확인해서 고장 원인을 더 쉽게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니 혹시 업그레이드를 하실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이저의 최신 게이밍 노트북인 블레이드 15 베이스 모델을 한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성능면에서 보면 FHD 144Hz의 고주사의 모니터에 FHD 해상도에서 충분히 강력한 RTX 2060 그래픽을 장착하고 있고, 인텔의 헥사코어 CPU를 장착하여 게이밍이나 작업에서 꽤 훌륭한 성능을 보여준 제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성능을 2kg 난짓의 무게와 2cm 이하의 얇은 두께에서 제공해 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쿨링이나 소음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두께와 무게를 고려하면 그러한 점도 별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가장 큰 단점을 꼽는다면 역시 가격이겠죠. 해당 제품이 아무래도 프리미엄급 제품이다 보니 시중에 나와 있는 비슷한 스펙의 i7 2060을 장착한 노트북보다 100만 원 이상 비싼 가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깔끔한 디자인과 무게 두께에서 장점이 있지만 휴대성과 디자인을 위해서 그 정도를 더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는 직접 고민을 해보셔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대개소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및 알림 설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좀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